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블러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싸우게 될 그런 이유인데요. 이 결정적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특조위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 특조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2기까지 구성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1기 조사 발표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2기 특조위가 출범이 되었고요. 1기 특조위 활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1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날 출범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바로 이듬해죠. 조사 기한은 1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바로 조사가 시작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성부터 좀 삐걱거립니다. 이 사람은 넣어야 되네, 이 사람은 넣으면 안 되네 부터 싸우기 시작하고요. 비용은 이만큼만 하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것도 싸움의 원인이 되고, 조사 범위 가지고도 여기까지 해야지, 이것까지만 하면 되지, 이런 걸로 또 싸우고, 또 그렇게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실질적인 조사가 8월달이나 돼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기간이 1년인데 거의 절반을 넘어서 겨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이슈가 그다지 유리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자체에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졌지만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도 있었고요. 당연히 연장 안 해줍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대충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퍼즐 가지고 그림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그림이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당시 1기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기 특조위도 마찬가지고 세월호의 복원성 자체가 저하되었던 요인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인들이죠.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견이 갈리는 건데, 이 결정적인 요인을 1기 특조위에서는 승조원들의 조타 미스로 단정을 해버려요. 문제는 당시에 승조원들은 모두 살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조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조타 미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조타 미스가 어떤 것이냐면 핸들 조작을 잘못했다는 건데,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자, 이게 당시 세월호의 사고 항적입니다. 이 항적을 보면 세월호가 급선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끝까지 확 꺾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급선회를 하다가 이제 넘어진 항적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급선회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배는 그렇게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선회의 항적이에요, 이게. 이 급선회의 원인을 조타수의 조타 미스로 보았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타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시 진술 내용을 보면은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조타, 그러니까 핸들 조작이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약간 오른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 선회가 멈추지 않아서 왼쪽으로 또 돌렸다고 합니다. 뭔가가 조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됐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 자체가 거의 언론 보도를 짜깁기 한 것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맞지 않는 퍼즐을 맞추려다 보니 결국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외력설들이 계속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AIS 항적 자체도 조작이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날바다라는 영화도 제작이 되었고, 세월X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었죠. 결국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의 선체 인양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정부 여당은 상당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바로 세월호 선체 인양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체조사, 선조위라고 하죠.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또 해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된 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입니다. 이 2기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들 때부터 싸움도 많긴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에서도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에 손을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출범하게 된 게 2기 특별조사위원회고, 아무래도 선체조사를 하다 보니까 1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점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세월호의 급선회에 대한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가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력설, 즉 외인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내인설과 외인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싸울 여지를 남기게 된 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사람이 말이 없듯이 가라앉은 배도 원인을 몰라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는 있었으나 그 한계도 명확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출범한 이기 특조위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